자, 1번 파상풍 하나의 간호 내용으로 옳은 것은 파상풍 일단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알고 있는 것들 뭐 있죠? 경련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어떤 경련이죠? 등이 막 활처럼 굽는 거예요. 후궁반장이라고도 해요. 후궁반장, 뭐 입을 앙 다무는 아관긴급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경련을 발생하는 파상풍의 균이 있죠. 이 파상풍은 어떤 상처에 잘 침투하나요? 그쵸? 못이나 침 같은 깊고 좁은 상처에 찔리는 이런 자상에 파상풍균이 잘 침투해요. 파상풍균이 뭔데요? 그쵸? 공기를 극혐한다, 싫어한다, 혐기성균. 공기가 없는 곳에서도 잘 번식을 하는 거죠. 그럼 이 혐기성균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도 어디 있을까요? 혐기. 혹이 아니죠. 혹이는 뭐 결핵 같은 거 공기 좋아해서 혹이라고 하는데 혐기는 뭐가 있냐면요. 자, 식중독 중에서 통조림 뭐 기억나세요? 통조림. 공기가 없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통조림 뭐죠? 그쵸. 치사율이 높다 해서 보툴리누스 식중독 있었죠? 그것도 혐기성 상태랑 관련되어 있는 거고 또 하나 더 얘기하자고 하면 2교시 보건간호 쪽에서요. 우리 그 정수 처리하는 곳에서 물 정화시키는 그 정수 처리하는 곳에서 활성운이 방법이 있었거든요. 활성운이는 그 호기성 생물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거랑 반대되는 게 혐기적인 분해라고 해서 임호프 탱크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고 하면 혐기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 파상풍도 있고요. 통조림 식중독, 거기에 보툴리누스 식중독 있고요. 2교시 과목에서는 이모픈 탱크, 이거 다 혐기적인 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나머지 문제 한번 다시 볼게요. 파상풍 환자 간호 내용 경련할 수 있을 때 우리 응급간호에서도 배웠어요. 경련할 때 압박하나요? 압박 안 하죠. 오히려 그냥 놔두고 위험한 물건을 치워주고 조이는 물건 있으면 풀어주고 고개를 옆으로 하거나 기도를 개방시켜주는 그런 간호들을 하게 됩니다. 광선요법은 언제 했죠? 그죠? 신생아 황달일 때 해줬었고요. 방안을 어둡게 하고 호흡근 마비를 방지하기. 그쵸? 정답은 3번이 되겠죠. 빛을 받게 되면 오히려 경련을 더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빛을 어둡게 하고 방안 어둡게 하고 호흡근 마비를 방지합니다. 나머지는 상관없는 내용들이죠. 2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영양소는 파괴된 조직을 수선해서 새로운 조직을 형성하고요. 항체도 이것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질병, 감염에 저항하도록 돕는다. 생체를 구성하는 주성분,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 무기질, 단백질. 정답은 당연히 단백질이죠.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항상성을 유지하고요. 특히 생체를 구성하는 주성분이 되고요. 어떻게 되죠? 그쵸? 1g당 뭐 4칼로리 된다. 이런 얘기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단백질 같은 경우는요. 부족하게 되면 뭐 빈혈, 성장 장애에 특별한 그 특이한 이름이 있었죠. 과시효커 같은 거 걸릴 수 있다 얘기했었고요. 단백질 같은 경우는 또 욕창인 경우에 특별히 공급해 줘야 될 영양소, 단백질과 비타민 C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모성으로 잠깐 가볼까요? 모성에서는 특히 임신 전반기에 걸쳐서 충분하게 공급해 줘야 할 영양소가 단백질이었죠. 그래서 하물며 우리가 단백뇨가 나오면 사실 저단백 식이를 주거든요. 하지만 임신 중독증 같은 거 3대 증상이 고혈압, 부종, 단백뇨였죠. 하지만 그래도 임신 중독증이라 한들 임신성 고혈압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게 있다고 한들 단백질을 제한시키지 않아요. 임산부에게는. 그렇죠. 그럴 때 고단백 줬다. 이런 것들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또 하나 더 마지막으로 이게 단백질 그 미생물에 의해서 썩는 거 뭐였죠? 제가 탄단지를 발부변 암기하자고 했습니다. 발부변. 단백질은 부패예요. 3번 갑상선 기능 항진 증상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 성인간호에서요 갑상선 기능 항진이 있었고 저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하나만 제대로 암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같은 경우는 내 몸의 대사가 너무 활활 타는 거예요. 잘 타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먹어도 식욕이 막 증가해서 막 먹어도 살이 찌지 않고 몸이 뜨끈뜨끈하죠. 대사가 활활 타니까요. 자, 그래서 먹어도 찌지 않아요. 체중 감소, 식욕은 증가하고 맥박은 어때요? 내 몸이 활활 타니까 그만큼 에너지를 막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맥박도 빨리 뛰고요. 땀도 많이 나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설사가 많다고 했나요? 변비가 많다고 했나요? 장운동까지 활발해지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설사가 많아요. 추위 많이 탈지 않고요. 더위 많이 탄다. 다 갑상선 기능 항진.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저 볼게요. 갑상선 기능 항진 같은 경우는요. 성인에게 그 나타났을 때 특별한 이름이 있었죠. 바제도병. 그레이부스병이라고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갑상선 기능 저하도 중요한 게 있어요. 저하 같은 경우는 성인에게는 점액수종, 그 다음에 아이에서 중요한 거 보죠. 아이들 크레파스 갖고 놀잖아요. 크레틴병이라고 했습니다.
4번 빈 침상 만들기 순서로 옳은 것은, 이거는 제가 이제 여러 번 얘기했어요. 좀 이거 웃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친한 사람이 있어서 친한 사람에게 돈을 이제 맡긴 거죠. 내가 너 믿고 투자했는데, 믿고 반을 투자했는데 잘못됐구나. 윗담 해가지고, 네, 믿고 반 맡겼어요. 근데 잘못됐나 봐요. 담이 왔어요. 윗담 왔습니다. 믿고 반 윗담으로 암기해 주시면 되고요. 정답은 3번이고, 자, 또 하나 문제 내볼게요. 우리 복부에, 대상자의 복부에 뭐 개방성 상처가 있거나 아니면 배액관이 있거나 했을 때 윗침구가 눌리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크레들 침상이 있었죠. 크레들 침상은 여기서 어디에 들어가야 되죠? 그쵸? 밑혼이불과 반혼이불 사이에 고무포가 들어가잖아요. 사실 이 고무포는 병원에서 실습해 보신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고무포는 매번 다 깔지는 않거든요. 자, 그래서 고무포는 보통 이렇게 가로로 쳐놓는데, 그래들은 여기에 들어갑니다. 반혼이불과 윗혼이불 사이에 들어가는 거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5번 노인장기 요양보험 재가급여 중 무엇에 해당하는가? 자, 일단은 재가급여 나왔죠.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 우리나라 5대 보험에 들어갑니다. 65세 이상 노인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상이면서 6개월간 뭐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이 어렵거나 65세 미만이지만 뭐 치매, 중풍, 뭐 파킨슨 같은 질환이라고 있으면 의사의 소견서 첨부해서 등급 판정 받고 받을 수 있었죠. 노인장기 요양보험 같은 경우는 재가와 시설 뭐 이렇게 나눠집니다. 시설은 제가 두 가지 기억하자고 했죠. 의료 서비스 받을 수 있는 노인 요양시설과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이 두 개가 이제 시설 서비스에 들어가죠. 자, 재가는 나머지 5개가 다 재가예요. 방문자 들어가는 거,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에다가 일정 기간은 단기죠. 일정 기간. 하루는 주간, 야간으로 나눠져 있어요. 하루 중 일정 시간을 물어본다고 하면 주간, 주야간 보호인데요. 자, 이거 볼게요.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서 간호, 이미 정답이 나왔죠? 정답은 4번 방문간호가 되겠습니다. 자, 또 문제 드려볼게요. 방문간호 같은 경우는요. 우리 방문간호사나 방문간호조무사 선생님들이 제공할 수 있지만 요양보호사 제공 가능할까요? 요양보호사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나머지 볼까요? 요 지문에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자, 이거 뭐가 기억날까요? 법규에서 의치한, 일단 의료인은 제가 의치한 조간이라고 했습니다. 의치한 조간,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조는 뭐예요? 조산사, 간호사 이렇게 해서 5명이 의료인에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앞에 의치하는, 특히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이 3명은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써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었죠. 이것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